그래서 25년도에 메인 키워드는 양극화이 심하다. 즉, 상급지만 상승을 했다. 해운대 수영 동래라고 대표되는 상급지만 상승을 했다. 25년도에는. 그리고 그 서부산이나 원도심 쪽은 뭐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라고 25년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두가 선호하는 해수동의 대장급 단지들은 앞자리를 2번 혹은 3번씩 바꾸면서 상승을 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6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체적인 방향은 앞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그죠? 알 수 있는 것에 배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봅시다. 자, 저는 26년도에 메인 키워드를 양극화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도의 메인 키워드가 양극화의 심화였다면은 26년은 양극화의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봐. 예,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거죠. 자, 계속 상급지 대장들만 오르고, 중급지, 하급지는 계속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죠. 제가 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게 있는데, 뭐, 아파트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시다. 4억대, 7억대, 10억대. 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10억대가 지금, 대장급 단지들이죠. 상급지의 대장급 단지들, 10억대 아파트가, 오늘 보니까는 2억이 올라가죠. 12억이 돼 있어요. 그죠? 12억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가 계속 몰리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13억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전에 중급지가 7억 할 때, 상급지 10억하고 차이는 3억이었는데, 이 10억짜리가 13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7억짜리고 차이 갭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6억이 나잖아요. 그죠? 6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 상황에서도, 물론 13억으로 사러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13억에 사기엔 너무 부담스러운데, 중고집 보니까 7억밖에 안 하네. 이거 사서 좀 더 고쳐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사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라면서 7억대를 선택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이전까지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6년은 중급지, 앞에서 예로 말씀드렸던 7억대, 이 단지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쓴 게 중급지의 반란이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상급지 재차 상승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억대로 수요가 몰려가면 당연히 이 7억대 아파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8억대 올라가겠죠. 어디서 봤습니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7억대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더니 지금 8억대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장전 레미안 8억대에서 거래가 빵빵빵 터지면서 지금 9억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억대 하던 아파트가 이제 8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8억대 매도한 사람들은 다음 주거지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다음 주거지로 어디를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롯데캐슬 레전드 대연동에 얘가 7억대 하다가 이제 8억대 올라섰습니다. 이걸 8억대 매도한 사람들은 다음 주거지로 어디를 갈 것인가? 당전 내미안 지금 9억대 올라왔는데 8억대에서 거래가 빠방 터지면서 9억대 올라왔는데 이 9억대 매도한 사람들은 다음 주거지로 어디를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단지 내에서 큰 평수를 이동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롯데캐슬 레전드 84에 살다가 아유 난 이제 좀 큰 평수로 옮기고 싶어 해서 84를 팔고 40평대를 가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40대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롯데캐슬 레전드를 8억대 팔고 대출을 좀 더 활용해서 아예 남천동 쪽으로 바로 진입하려는 그런 수율도 나오겠죠. 그리고 좀 투자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투자 마인드로 상급지를 갭 투자로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해놓고 자신은 그 해당 단지 그 롯데캐슬 레전드에 뭐 전세는 월세로 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나의 자산이 요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이제 뭐 60대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아파트를 팔고 한 급지 더 낮춰서 예, 어, 거주를 갖다가 그 해결을 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 한 2, 3억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자금을 확보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올 건데 맨 마지막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라면은 예,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욕구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한 단계 더 위급지로 이동하려는 그런 욕구가 더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상급지로 다시 수요가 몰리니까 상급지의 재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6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지가 먼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네, 중국지의 상승한 에너지들이 상급지로 이동을 하면서 상급지에서 다시 한번 앞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지금 현재 시장은 투자자가 지금 시장의 주된 매수 세력이 아니란 것들입니다. 실거주자가 현재 시장의 주 매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들입니다. 이전 앞에 상승장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예,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가 주 매수 세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주유세 중과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강력한 실거주장이에요.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그런 장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요자가 주력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장전 레미안에 보면은 그 한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전 레미안에 보면은 레미안 두꺼비 부동산이 있습니다. 레미안 두꺼비 부동산 소장님 오늘 통화를 했는데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요즘에 지금 작년 레미안 거래량이 제법 많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사고 있느냐라고 좀 여쭤봤어요. 일단 가장 근처에 있는 예, 뭐 금정산 SK라든지 벽산 블루밍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멀리는 뭐 기장에서도 오고 정원에서도 오고 부산 진구 쪽에서도 오고 그렇게 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동래구나 해운대에서 장전 대면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 인근이나 아니면은 그보다 한 급지 아래에서 오는 수요들이 많다. 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든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아,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면은, 이런 그런 거죠. 그 위에 있는 벽산 블루밍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5억 정도 합니다. 84가 5억 정도 하고, 장전 레미안은 8억대. 이제 9억까지 올라섰지만, 아랄거 9억대로 올라섰지만은. 자, 그러면은, 벽산 블루밍에 사는 무주택자, 전세로 사는 분이, 무주택자 분이, 예, 내 집 마련을 할 때, 벽산 블루밍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급지 위에 장전 레미안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게 실거주장이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실거주장. 그래서 중급지의 반란, 상급지의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의 주 매수 세력은 실거주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은 26년은 중급지 7억대, 8억대의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다시 상급지 10억 이상 단지들의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한 부산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한 또 유튜버가 한 이야기다. 한 귀로 흘리시되 이러한 그 흐름이 나올 것도 염두에 두시고 현재 자신이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도 만들어 보시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세요. 네.